안녕하세요. 텔레학교입니다. 지금 혹시 보이시나요? 지금 비 와요. 해가 이렇게 나 있는데 예쁜 비가 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.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을 가지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.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도덕이라고 본 것 같아요. 콜버그 입장에서는요. 여러분은 어떤 게 도덕이나 윤리라고 생각하세요? 일단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수준을 콜버그는 인습 수준이라고 했어요. 그러면 인습 수준에 이르려면 전 인습 수준이 있겠죠. 사람이 사람답지 않고 그 수준을 훨씬 넘으면 후 인습 수준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6세에서 12세인 우리 아동들은 어디에 해당될까요? 아주 어린 생명체를 사람답게 만드는 게 교육이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은 도덕적 입장에서, 인간의 관습적 입장에서는 아직 전 인습 수준, 사람이 덜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.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습관적인, 관성적인 생각들을 아직 덜 배웠다, 이런 입장이죠. 전 인습 수준은 크게 두 단계로 다시 나눕니다. 벌과 복종, 물리적인 어떤 힘, 억압, 내지는 물리적인 어떤 보상,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. 도덕성 발달에서 가장 초보적인 수준이에요. 인간이 어떻게 벌 안 받으려고 그렇게 자기가 피해 안 보려고 비겁하게 따르냐, 이렇게 어린이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어른의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. 벌과 복종을 요구하는 사람은 어른이잖아요. 그러면 어른이 적절할 때 훈육을 해야만 도덕성 발달을 시켜줄 수가 있다. 그 점을 우리는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기 기분에 따라서 짜증을 내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훈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한 벌과 복종을 준다면 어린이의 도덕성 발달이 훨씬 더 편안하게 잘 이루어지겠죠. 그 다음 단계가 욕구 충족인 2단계입니다. 욕구 충족은 좋으려고, 만족감을 얻으려고, 행복하려고 하는 겁니다. 대신에 이때는 말이에요,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굉장히 많겠죠. 줄을 쭉 서 있어요. 내 순서가 와가지고 사탕을 먹어야 되는데 내 순서 앞에서 끊기면 어떡하지? 욕구 충족이 잘 안 되는 거예요. 똑같이 나랑 친구랑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는데 선생님이 나는 칭찬 안 해주고 쟤만 칭찬해줘. 욕구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2단계인 욕구 충족을 공정하고 많이 겹쳐서 생각하시는데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. 어른들도 공정해야 된다. 왜 나는 안 되냐? 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당신이 왜 그러냐?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인습 전 수준이다.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떨 때는 우리나라, 우리 어른들이 이 수준에 머물러서 생활을 하고 관계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. 모두의 욕구 충족이 아니라 나의 욕구 충족이 되지 않을까 봐 안달내는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보통 인습 수준이라고 하는데요. 인습 수준은 대인관계예요. 가장 크게 다른 점으로는 내가 욕구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있느냐, 이게 포인트예요. 그 다음에 법과 규칙이거든요. 그 다음 단계가 사회계약 단계인데, 사회계약은 사회가 공공적으로 잘 굴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같이 지켜나가는 거잖아요. 그것 중에서 엑기스 정말 이건 꼭 지켜야 돼, 그런 것이 법이에요. 그래서 법과 준수가 4단계, 사회계약이 5단계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보편적 원리는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성인들의 수준이니까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으면 하고요.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전 인습 수준에서 어린이들의 도덕성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도덕성 발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, 어린이들에게 그 어린이에 맞는 도덕성에서 딱 한 단계 높은 도덕성을 지도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. 두 번째, 가장 가까운 어른이 어린이한테 보여주는 도덕성이 가장 학습하기에 좋은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좋은 어른이 좋은 어린이를 만드는 겁니다.
벌과 복종의 단계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너 그럼 혼내줄 거야? 응?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다. 적절하게 훈육하는 것, 일관적으로 훈육하는 것이 도덕성을 키운다라는 것이고, 욕구 충족 때문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는 너 왜 이렇게 네 것만 챙기려고 해?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 네 것까지 충분히 와. 이거랑 너 것도 나눠 줄 거야. 네 것도 주고 친구들 것도 줄 거야.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. 이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도덕성을 줄 것이냐. 욕구 충족의 단계는 불안이 높다 그랬잖아요. 벌과 복종의 단계 애들은 무섭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. 왜 그랬어? 왜 엄빠한테 솔직히 말 안 했어? 무서워서요.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.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나? 그렇다기보다도 벌과 복종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. 그럴 때 항상 혼낼 건 혼내겠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혼내진 않을 거야. 무슨 일이었니? 아, 네가 이러고 싶었구나 하고 욕구 충족 단계를 올려주셔야 되고요. 욕구 충족의 단계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내 거 뺏기면 어떡해요? 너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누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누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니? 네가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더 큰 기쁨이 있지 않을까? 이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도덕성 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 심리학자들의 도덕성을 좀 모아서 실제적으로 아동계에서 생활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.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. 좋은 어른이 행복한 어린이를 만듭니다. 안녕히 계세요.